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10월 첫째 주 세바우TV 주간 핫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차감해 활동 지원 시간이 하루 1시간도 채 남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 지원 서비스인 반면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목적과 내용, 근거 법령이 다르지만 발달 재활 서비스나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은 시간 차감이 없음에도 주간 활동 서비스만 차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중복,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대책을 외면해온 현실이었습니다. 2021년 복지부 연구 보고서에서도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 차감이 주간 활동 서비스 진입을 꺼리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의 80%, 이용자의 73%가 두 서비스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간활동 서비스 평균 만족도는 90.74점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한 비율이 89.8%에 달했지만 정작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와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간의 부족뿐 아니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 시간 차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규영 의원은 주간활동 서비스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탈시설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당사자가 서비스 축소 불안 없이 욕구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월 4일 더 인디고 기사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편의시설 인증제도인 BF 인증제도가 사후관리 미흡으로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임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BF 인증을 받은 시설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창고로 쓰이거나 출입구에 단차가 설치되는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BF 인증 회피 문제도 지적되었는데요. BF 인증 절차는 예비 인증과 본 인증으로 나뉘는데 예비 인증은 설계도면 토대로 심사해 통과되면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에 현장 심사를 통해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은 6,270개이지만 본 인증뿐 아니라 예비 인증조차도 받지 않은 시설이 1,527개로 전체의 24%에 달하고 예비 인증은 받았지만 본 인증을 교부받지 못한 시설까지 하면 그 비율은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설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보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인증 의무 및 유효기간 연장 의무를 위반한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법 시행 이후인 작년 12월부터 신축된 시설에만 적용되다 보니 시공 완료된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이 있지만 정작 장애인 등은 제도의 효과를 볼 수 없는 전형적인 행정 중심 제도라고 지적하며 인증제의 장점은 표준화된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행정적 장점이 있지만 대상 시설을 한정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법적 명분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가 엉망인 문제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그 사례조차 극히 드물었다면서 BF인증 관리부처의 일원화,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30일 더 인디고 기사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1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자의 74.1%가 발달장애인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를 분석한 2021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전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4,967건의 사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발간된 보고서는 향후 장애인 학대 예방,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먼저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의 경우 4,957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고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2,461건으로 전년 대비 18.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 장애인의 비율이 74.1%로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비중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착취, 중복 학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학대건의 행위자를 보면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407건으로 전년 331건 대비 23% 증가했고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41.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12.7%, 학대 행위자 거주지 9.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가정,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가 신속히 신고될 수 있도록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신속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경찰청 학대 예방 경찰관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신속한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웰페어 뉴스 기사입니다. 이상 2022년 10월 첫째 주 주간 핫이슈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